교과서 53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을 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열거할 수 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지도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의 수립. 3.1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안이 발표되고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들 임시정부는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생겨나자 이를 통합하여 대표성이 있는 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통합된 정부로서 수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독립운동가들이 각지의 정부 수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성을 띠는 임시정부는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국내에 만들어진 한성정부, 또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3가지 정부입니다. 정부가 3개가 되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정부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적극적인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가지 정부 가운데에 특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부는 바로 국내에 만들어진 한성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성정부는 가장 위험한 곳에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곳에 자리 잡긴 했지만 13도의 대표 회의를 거쳐서 수립된 그야말로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바로 한성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또 상하이에 있는 정부와 연해주에 있는 정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상하이는 당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외교 관서들이 모두 모여있는 국제도시로 외교 활동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라는 방법을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는 이 연해주가 무장투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긴 했지만 3가지 정부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도 했는데 그것은 3 정부가 모두 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외교 활동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3개의 정부가 모두 통합되게 됩니다. 자, 이제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과 민주공화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를 임시의정원, 행정부를 국무원, 사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를 선출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상하이 여행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3권 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겠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무엇의 법통?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여기 198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